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줄 알고 인사 다시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3편에서 4편 정도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요즘 왜 바쁜지 아시죠? 바쁩니다. 요즘에 제 일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도전한 일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블로그는 23년이네요. 2023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4월이네요. 4월 21일 11시 16분. 아무튼 그때 올려놨는데 새해니까 딱 맞는 그림 또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맞았네요. 그래서 새해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게 쪼개서 소분하셔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원하는 것을 이룸이라고 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삶, 그리고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이라도 나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올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목표는 세워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뒤에 그 목표를 한번 세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건 아득하죠. 까마득하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건 맞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먼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이게 바로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유튜브도 이제 6개월 정도 돼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고 배울 게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니까 많이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계획도 있으시고, 계획이 없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지 않은 것 뿐이지 누구든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느냐 가시화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술사, 지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 채널은 안전환경 쪽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거니까 아마 저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선배님들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겸손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그리고 이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는 거,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격증을 있고 뭐 현업에서 얼마만큼의 경력이 있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많은 자격증이 있고 정말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르치는 입장에 딱 서다 보면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더듬게 되고 실수가 많아요. 들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나? 왜 이렇게 말했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안 해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장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할 거 없으면 버스나 택시 운전이나 해야겠다, 그런 말 서슴지 않게 친구들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2-3시간 운전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0시간 이상씩 운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업무의 가중도가 붙겠죠. 그래서 참 제가 반성하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새기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해보지 않기 전에 다른 거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중에 따라서, 매크로에 따라서 신문이나 뭐 그런 기사들, 유튜브 보고 다른 사람 의견에 여러분들 쉽게 동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너무나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씁쓸합니다. 정말 인간 본성이 다투고 뭐 네 편 내 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잘 살아보자. 그리고 너가 잘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내가 못하는 것은 너가 해주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게 극단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A 아니면 B야, 이렇게 돼버리는 게 참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원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는 게 뭐냐,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커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TV를 틀었다고 해도 같이 보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뭐 뉴스 보고 드라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뽀 보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 봤잖아요. 그럼 그 의미는 뭡니까? 일단은 부모님이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번 걸러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다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바르지 않는 그 가짜뉴스라고 하죠.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TV나
드라마, 영화 일절 안 보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피드가 올라오잖아요. 생성이 되니까 AI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코인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다단계, 그리고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해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식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소중한 시간들이 잠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SNS나 이런 것들 안 합니다.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홍수입니다. 난리입니다. 이렇게 난잡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스탠드 펌,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여러분의 주관에 따라서 서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사기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된 정보나 생각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잠식당하지 않게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맞는 건지 올바른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마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삶, 스탠드펌, 여러분들 내면이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주관이 있고 자신만의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준 지킨다는 것은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왜 길었냐면 이 내용이 짧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명언 하나 읽고 또 넘어갑니다. 문제는 목적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메이벨 뉴컴버. 자, 그래서 먼저 표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하고 관련된 게 근로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KDI에서 가져온 건데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한국이 1901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2021년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OECD 전체 38개국 회원국 사이에서 5위입니다. 탑5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근로시간이 149시간 더 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길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들었던 얘기를 잠깐 곱씹어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굉장히 부지런하게 농사 지으신 분들이셨는데 항상 움직이셨어요. 정말로 부지런하셨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부지런해야 된다, 근검절약해야 된다, 일 바쁜 게 좋다,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고향에 전화하면은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바쁘냐 안 바쁘냐입니다. 부모님 생각은 바쁘면은 뭔가 일을 잘하고 있고 안심이 된다, 이런 느낌인가 봐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길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죠. 근로시간이 길면 길수록 현장이 많이 머문다는 거고, 현장이 머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현장 근로자든지 아니면 사무직 종사자든지 상관없이 뭔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자판을 더 두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중량물을 더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노출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산재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진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근로시간하고 산재에 관련된 팩타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지만 출생률이나 뭐 결혼 이런 것들도 서로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가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근골격계 질환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습니다. 산안법 제39조 제1항에 나와 있네요. 1항 제5호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일단 근골격계라는 게 뭐냐, 11가지입니다. 11가지로 부담 작업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옵니다.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두드리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이다 하면은 자리 뜨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겁니다. 주로 이 4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대표적인 분들이 되겠네요. 아무튼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뭐 멍 때리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입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 이런 것들을 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해서
같은 동작 반복. 이분들은 많이 있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루에 2시간?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휴식 시간, 밥 먹는 거, 잡담하는 거 다 빼야 됩니다. 토탈 진짜 알짜배기로 2시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유해 요인 조사를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카메라 들고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빼야 돼요. 내가 작업하고 두드리는 거 멈췄어요? 빼고 또 화장실 갔어요? 그 시간 빼고 해서 총 나온 게 2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FM들 한다면은 그 시간을 다 측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등등등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시간입니다. 거의 2시간이에요. 거의 2시간.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하는 거 빼고는 2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밑에 한번 볼게요. 6번 보시면은 이제 좀 달라지죠.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2시간 똑같은데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에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의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에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량물 관련된 것이 6번부터 11번까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하느냐 2시간 동안, 그리고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이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나요?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보통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하는 작업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전 이거 11개 딱 작성하면서 든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렇게 1번 빼고 1번 뺍니다. 1번 아닌 것 같고 2번부터 11번까지 해당 안 되는 분들이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사무직 종사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위에 열거된 11가지 생각을, 11가지 작업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매일 근골격계 부담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사무직이나 현장직이나 운수업이나 배달업 등 다 똑같습니다. 다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노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래서 어찌라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기도 있고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마다입니다. 주기는 3년마다예요.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속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거의 다 있겠죠.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 근거를 보시면은 규칙 제658조 있습니다.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면담도 해야 되고요.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유해 요인 조사 표가 있어요. 별지에 있다는 것은 법으로 어떤 양식이 딱 정형화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가 있다라고 밑에 별점 자료를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 요인 조사 실시 3년마다 실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나 다른 안전보건 교육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위험성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유해 요인 조사 하셨습니까 하면은 많은 사업장 경우에는 몇 년 주기에 이걸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시체처럼 누워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휴식을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하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한 손에 커피 드시고 시멘트 바닥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 자유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치료 받는 게 있죠. 뭐 침도 있고 뜸도 있고 그리고 힐링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다음 밑에 보시면 PT죠. PT 우리 PT 스트레칭 및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PT도 받고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사우나도 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목 스트레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11가지 위험 작업, 부담 작업에 배제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직이든 종사자든 아니면은 현장 근로자분들 다 관계없이 모두 다 이 부담 작업에, 부담이죠. 질환은 아니지만 부담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기셔야 된다. 본인의 건강 본인이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칭, 휴식, 수분 섭취 그리고 힐링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들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자료 보시면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클릭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중간중간에 스트레칭하고 휴식 꼭 챙겨주시고 시간을 내서 점심시간 점심 드시고 30분이라도 꼭 걷기나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여러분의 신체 건강을 응원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